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추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가 내남면 노곡리에 있는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의 묘 진입로를 정비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준하경 시장 어제 간부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주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을 앞당긴 박상진 의사의 묘역이 경주에 있지만 그동안 행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면서 늦었지만 이 묘역 정비를 통해서 박상진 의사가 이룬 업적을 상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경주시가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 박상진 의사는 어떤 분이죠? 원래 출생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1884년에 울산 북구 송정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버지 그러니까 백부가 여기 경시 외동읍 녹동리에 사셨는데요. 4살 때 이 백부의 양자로 입적이 돼서 호적상으로는 외동읍 녹동리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남 지역의 명망 있는 유학자로 그 의병운동을 일으켰다가 사형이 됐던 허위 선생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또 1910년에는 서울의 양정의숙을 졸업하면서 당시에 법학 경제학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졸업 후에는 1910년에 판사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우리 최초의 판사시험이었는데 합격해서 그 평양법원 근무를 발령받았지만 판사 임용을 거부하고 사퇴한 뒤에 독립운동에 헌신을 합니다. 1915년에 대한강복회라는 그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을 하고 그게 그 최고위자인 총사령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이 대한강복회가 표방한 독립운동 노선이 그 전국에서 무장혁명을 일으켜서 일제를 몰아내자 이런 노선이었는데요. 그 무장혁명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또 그러려면 군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 군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 있는 친일 부호들을 여러 명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1915년에 그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날 이 경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이른바 세금 우편 마차를 습격한 것도 해방 후에는 박상진 선생이 관련 그 총사령으로 있던 대한강복회가 실행한 것으로도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네. 이 1918년에 내부자 밀고로 전국의 조직망이 발각이 되면서 최기중 선생, 김한종 선생 등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대구 형무소에서 4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1921년 8월 11일 그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이 된 독립운동가입니다. 네. 그러면 묘 관리는 누가 해오고 있습니까? 경주 최씨 집안하고 이 박상진 의사가 결혼했기 때문에 처가가 있던 곳이고 또 주소지가 외동읍 녹동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박상진 의사의 순국한 시신은 경주로 옮겨왔고 외동 녹동까지 가지 못하고 이 내남면 노곡리에 있는 그 처가 쪽 문중산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묘지도 현재 경시 내남면 노곡리에 있는데요. 그 묘 입구에 이정표, 안내판 이런 것들은 그 울산 청년의소가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박상진 의사의 생가가 있던 곳이고 해서 박상진 의사 기념사업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념사업들이 활발하게 벌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청년단체가 경주에까지 와서 1년에 한 번씩 참배도 하고 또 이정표, 안내판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해두고 있는데요. 이 경주시 내남면에서 외동으로 넘어가는 이 지방도에서 묘까지 한 300m가 됩니다. 진입도로가. 이게 폭이 좁아서 승용차가 교행을 못하고 겨우 한 대만 한 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또 그리고 최근에는 신경주역에서 외동읍까지 4차선 도로가 바로 또 박 의사의 묘 바로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택으로서 이런 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울산 북구청 기념사업회 등에서는 차라리 울산으로 묘이전을 하자. 그래서 최근에 묘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주시가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다가 사실상 이런 방치 속에 독립 1920년대를 1910년에서 20년대를 대표하는 독립운동 단체의 대표가 묘가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경주시가 내년부터 제2대 동학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 생가복원을 본격 추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 주재로 내년에 국가투자 예산 신규 사업 발굴 및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여기 이 회의에서 이 해월 최시영 선생 생가복원 사업비를 20억 원을 내년도 주요 국비 확보 사업 목록의 하나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물론 국비 확보가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일부라도 확보를 한다면 내년부터 이 생가복원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 해월 최시영 선생 생가터 도심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 생가터는 정확하게는 외가입니다. 네. 최시영 선생이 1827년에 태어나서 모친이 사망할 때까지인 1932년까지 우리 나이로 7살 때까지 생활했던 경시 황호동 227번지 예전 경주의 중앙교회 자리를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중앙교회하고 붙어 있는 곳인데요. 네. 이 생가터 757평방미터 현재 노후 건축물이 있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생가복원은 경주시가 2009년에 용역을 발주했고 그래서 작년에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온 기본계획 수립 용역대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제시한 대로 거의 추진을 하는데요. 부지를 매입을 하고 현재 건물을 철거한 뒤에 안채나 아래채와 같은 이런 생가를 복원을 하고 그 마당에는 흉상과 안내판 등을 갖춘 역사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주시는 전체 예산을 한 48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발굴, 사유지 매입, 역사 마당 시공 등의 한 4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이 국비 확보 예산 목록에 생가복원을 포함한 것, 이 용역 계획을 토대로 생가복원을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대를 동학공원화하는 사업은 어렵겠네요. 바로 여기에 천도교 경주 교단이 있고요. 또 바로 옆에는 구 동학 수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부근의 상가 또 옛날 동학 수련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사서 기념시설도 하고 동학 공원으로 이렇게 꾸민다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2019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고 네. 또 천도교 중앙교단에서 경주시청에 이런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는 예산이 워낙 한 100억 정도 이상 많이 들기 때문에 경주시는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1단계로 먼저 최신생 생가터를 매입을 해서 이 생가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자원의 상징성 회복을 일단 시작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심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시영 이 생가를 복원하고 선생의 업적 자료라든가 유품 이런 것들 제시하고 또 당시 생활상이라든가 또 이 최시영 선생이 종이 공장에서부터 다양한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 체험 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현재 현곡민 가정리 일대에 있는 최재우 선생의 생가 또 용담정 최재우 선생의 태묘 이런 동학 발산지 성역화 사업 등등과 연계할 경우에 이 이른바 동학 투어 코스로 개발할 수도 있고 인근의 경주 업성과 연계를 하는 이런 활용 계획을 세우면 경주 도심권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전망입니다. 네. 이 밖에 그럼 경주시가 내년에 발굴할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반도체, 대기, 우주, 방사선 영향 시험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든가 또 간포해양 레저 복합센터 조성, 경주 도시정보 거점센터 구축이라든가 경주 업성 디지털 미디어 로드 조성 이런 사업들 내년도 새롭게 국비를 받아낼 발굴 사업으로 확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복지 예산을 제외하고는 86개 사업에 한 4,500억 정도를 내년에 국비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오늘 또 회의가 있고 5일까지 여러 차례 부서별로 전략회의를 열어서 정부의 대응 논리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